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 들고 왔고요. 금일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전거래일 대비 약 마이너스 5%대 하락 마감이 나와줬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이 시장 대비로 보면 굉장히 좀 준수한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왜냐? 금일 지수 보셨죠?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8% 가까이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줬습니까?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어요. 자, 즉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상당히 잘 버텨준 거거든요. 시장 대비로 보면 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뉴스들이 나와줬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 확산 우려와 장기화잖아요. 이 때문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유가입니다. 오늘 유가가요 거의 한 몇 퍼센트 12% 가까이 급등이 나가셨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크게 흔들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한 달 이내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이 된 사례가 이게 언제였습니까? 거의 한 2020년도 코로나 이 팬데믹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때 2번 발동된 이후로 자, 이런 사례가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상황이 또다시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시장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때겠네요, 여러분들. 자, 요날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수 흐름 기억나시나요? 자, 한 3월 13일과 19일 요때였는데, 자, 이때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시점이 뭐였어요? 사실상 이 시장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V자 반등을 넘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요. 우리가 좀 비슷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뭐냐? 결국에는 이 전쟁 이슈와 그리고 유가 급등. 자,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공포가요. 이미 어느 정도 좀 피크를 찍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이 공포는 이미 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이 그럼 다시 흔들린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 유가입니다. 유가. 자,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죠.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게 사실상 요 유가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어떤 뉴스가 나와졌죠? 자, 바로 요 G7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이 원유 공급 확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유가 안정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나와주고 있죠. 자, 실제로 이 유가도요 조금씩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한 102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유가 다시 자 100달러 아래까지 다시 내려온다. 자, 그러면은요 시장 심리는요 다시 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갑자기 이 유가가 여기서 더 급등이 나와준다. 뭐 120달러 돌파하고 130, 140, 150달러 수준까지 폭등한다. 자, 이런 상황만 아니면은요 지난주 나왔던 이 시장 저점을 다시 깨기는 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저점은 아직 안 깼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지수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자, 우리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삼성 같은 경우는요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자, 그리고 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요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 핵심적인 그 내용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중요하니까 봐주시고요. 자, 이번 흐름에서 대응만 잘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구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영상 하단에 요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다가는요 뭐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이 자,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 자 쭉쭉쭉쭉 상승 시원하게 가자 라는 의미로 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파이팅도 좋고요. 뭐 상승 가자 상승도 좋습니다. 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도 이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뜹니다. 그래서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그만큼 이 중요한 정보가 또 같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파이팅까지 요 세 가지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이죠. 3월 장세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왜냐?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자, 올해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이번 이란 전쟁의 이 본질 있잖아요. 요거를 반드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느냐? 단순한 전쟁이냐? 아니죠. 자, 배경을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이 중국 압박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란까지 이 두 나라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중국의 원유를 결국에는 공급하는 국가들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압박 들어갔고요. 이란도 지금 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결국엔 뭐예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원유 공급 라인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죠. 왜냐? 지금 글로벌 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요 AI 패권 경쟁이잖아요.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입니다. 그리고 뭐죠? 에너지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AI 패권 경쟁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핵심은요,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시장의 메인 테마가 요 에너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작년 기억나시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시장의 메인 테마가 뭐였습니까?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쇼티지, 이 메모리 부족 때문에 이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죠.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요. 반도체는 지금 조금 이 피크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게 뭐냐? 바로 에너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 AI 데이터 센터. 자,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자, 이 전쟁 이슈까지 붙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에 이 반도체처럼 자, 올해는 이 에너지가 메인이 될 테마. 자, 요거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 대비해가지고 자, 이런 이 삼성전자는 좀 약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수는 아직 지난주 자, 요 전저점, 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요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요. 자, 이런 폭락장에서도 자,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항상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잘 버티는 섹터가 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섹터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요 원전 아래 자, LNG라던가 요 천연가스 있고요. 또 태양광 있고 뭐 있죠? 자, 신재생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공통점이 뭐냐?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터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 중요한 뉴스가 나와줬는데 바로 이 구글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이번에 이 포브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이 구글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1조 9천억 원을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니까 2,500조 원 규모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보면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1년에 250조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일론 머스크 행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이 정도 숫자는 장난이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 제대로 하려면 자 10조 달러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 자, 1경 4,900조 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조롱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일론 머스크 행님이 보는 이 AI 인프라 규모 자체가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규모는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 뭐가 가장 강조가 됐죠? 당연히 이 에너지 자립이었죠. 국가가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즉 이 국가 생존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에너지 확보 능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뭐냐? 바로 이 원전입니다. 이 전력 생산 효율 좋죠.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이요.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나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이 사람이 이 행님이요 진짜 이 시장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기깔나게 잘 읽는 사람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만이 탈원전 요 정책을 얘기할 때 탈원전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리고 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요 태양광 밸류 체인이 전 세계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뭐까지 하려 하고 있죠? 이 원전 확대 세계 최대 원전 발전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 에너지 패권을 결국에는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원전 섹터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모멘텀이 사라지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 자, 지금까지 눌려있던 자, 이런 종목들 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러면 이 전쟁 언제 끝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도 요 3월 말쯤에는 싹 다 끝나지 않을까. 자, 전쟁이 어느 정도 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자, 요새 4월 1일 날 뭐가 있죠? 자, 미중 요거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3월 말쯤에 이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요. 3월 말로 갈수록 이 전쟁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하죠. 유가 금방 안정될 거다. 겁먹지 마라. 이런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우리 트럼프 형님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120달러, 140달러, 15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폭등하는 흐름을 결국에는 이 미국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유가 안정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전쟁 공포는 좀 어느 정도 이 피크를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변동성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상 좀 노이즈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겁나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추격 매수 안 하기, 그리고 또 뭐 추격 매도 안 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잡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일부 또 정리하고 자 요런 식으로 자 우리 비중 조절 전략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요 자 지금 구간이 뭡니까? 자 눌려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와졌죠. 어떤 뉴스가 나와졌습니까? 자 이제 이 대미 투자특별법이 나와졌어요. 자 요거 소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이런 이슈가 나와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대미투자 특별법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죠, 여러분들? 원전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하나예요. 왜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원전 주기기의 핵심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 원전 시장은요 사실상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시작 단계. 근데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뭐한다? 확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한 수백 기 규모의 원전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 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그때 자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력 스스로 알아서 좀 공급해라.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개 서명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에서요 자 요 SMR 원전 프로젝트 자 요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기업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이 가스터빈 관련 공시가 나와줬죠. 지금 이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 자 이런 지금 공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대략적인 가치를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보통 가스터빈 한 기당요 약 1,500억 원에서 2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유지 보수비 자 요거 포함 당연히 돼야죠.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지금 한 기당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자, 요 정도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천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은요. 자, 7개 계약이면은 얼마입니까? 3조 5천억 원 규모가 나와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이 공급 계약 가치가요. 주가에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 지금 요 전쟁 이슈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이 전쟁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런 재료들이 묻혀있는 상황이에요. 묻혀있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이 잦아들거나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자, 우리 요러한 요 재료들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자,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요 과도하게 이 공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 굉장히 커지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이후로는 자, 이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최고점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이 못 올라간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자 이러한 상승을 좀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호르무즈 해역 관련 이슈인데 지금 봉쇄 이야기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선박 운항이 조금씩 좀 전상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좀 막막하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점점점 이제 정리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는요. 뭐 단순히 뭐 전쟁 뉴스, 유가 뉴스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월 1일 날 미중 정상회담 일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이전으로 갈수록 자 3월 하순쯤 되면은 전쟁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도요 지금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최악의 공포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 3월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이 변동성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린다.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 정말 크게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만 잘 대응하셔도요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 장세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
맛있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뒀고요. 자, 위쪽 번호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요 대응 전략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쫓아가면 수익은 작고 스트레스는 커져요. 이 종목은요. 확실하게 이런 눌림자리에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정확한 지점 못 잡겠다. 장중에 계속 볼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장중 매매하려 하지 마세요. 저점이 확인되는 그 타이밍, 진입가가 나오는 구간 이거 문자로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쏴드릴게요. 자, 받으실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상단으로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확실한 자리에서 차분하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 따봉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적게 눌린다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쉽게 더 많은 내용을 붙여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씩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꼭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습니다. 자, 제 채널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요 구간 끝났다? 매도할 자리다? 아니죠. 오히려 무슨 자리다?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댓글에다 뭐라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1만 200원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 가자 쭉쭉쭉 날아가자 라는 의미로 자,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 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